It is such a great pleasure and honor for me to introduce our moderator, distinguished Professor Yang Yating from Institute of Educatio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I would like to welcome our first speaker, Dr. Kim. We are honored to have Dr. Kim to give today's keynote speech. She is a research fellow at KAIST, and she attended her PhD from Korea University. The seminar has invited Dr. Kim to address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urriculum guidelines in Korea. And let's begin the journey of learning and discovery together. Okay, so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Professor Yang and Dr. Kim. 我首先跟大家祝早安哈。那我今天很荣幸呢可以担任这个引言人哈。那我可能就是很快的把我的5分钟再讲一下这个的时空背景。那我们在这个时代呢，通常在 AI 的时代，那现在我们就叫 Generative AI。那甚至是 AI 呢，在这个Gartner 这是美国的一家科技研究，还有他们专门做顾问的这个公司他就大胆的预测那这个 AI 这个 GAI 以及在未来的5年到10年将会爆发性的成长其实现在已经很爆发性的成长了那这个可能还会持续5到10年那科技发展我们将会可以看到AI 的技术跟这个教育科技教育可以深度的融合这是一个很棒的一个趋势。那刚刚等一下你们就会听到我们的讲者会提到个人化学习啦，或即时反馈啦，而且刚刚看到这即时反馈可能不只有学习成绩，可能还有情绪其他的个人的一些学习的相关因素那还有自动评估然后可以协助老师更多能够诊断学生，及时的诊断，那希望能够提升整个数位学习的这个体验那我想这个时间就是推动数位科技最好的一个时期好我就举了几个例子那这个当然是我们大家最熟悉那 ChatGPT 不知道大家有没有在使用那我现在已经变成已经取代了 Google 的那个 Search Engine 当我常常的一个工作的一个好伙伴好，那这个 ChatGPT 呢，它已经解构了人类自然语言的这个模式所以是一个很棒的一个工具Gemini 更厉害，就有2张照片2张照片的车子向下滑那这个车子向下滑，你给它照片，那 Gemini 呢就可以帮你预测哪一个会跑比较快会比较快到达那个地面所以斜坡这样子那所以就是说你给它照片，它能够预测已经转成动态的所以本来是给大家看一下所以这个地方都已经是科技一再一再的进步。那可能大家越来越会熟悉的可能 Copilot 然后还有这个Sora 大家知道 Copilot 未来我本来今天想试的，只是真的太没时间了它已经跟 Office 365合作，那可以帮你生成你的简报或者是你的 Word 档所以可能大家工作会越来越快速那 Sora 更厉害了Sora 还有一些影片，就是你可能跟他讲一句话然后呢文字的一句话，但是它就可以帮你生成一支影片，而且这支影片可能是蛮奥斯卡等级的影片所以这些都是我们已经生活上接触到的生成式 AI 但是呢比如说科技呢感觉是很美丽有一些很棒的优点，但是似乎也带来一些哀愁有一些美丽跟哀愁。那像这些2张照片呢，可能就是在俄乌战争现在还在持续进行当中的俄乌战争那就传出了2张照片那大家也看到这张片我已经打上去是 fake 了就是说看起来像是真的但是大家仔细看的话，可能手那2个小孩子这样背的那个中间好像还有一节手，那个就不太 make sense然后下面的 baby 可能额头上不太像我们这个年纪会有人中会有皱纹这样这是50岁才会有的所以呢这些其实是 fake pictures 就不是真的。所以呢那可能还有些糟糕，学生如果交作业的时候他也用 ChatGPT 做怎么办那或者现在有一些诈骗集团，然后呢他可能就仿这个小孩子的声音他的影像那因为都可以生成，那然后呢就做诈骗的行为，这些都是科技也带来一些负面的影响所以呢这就变成那我们教育到底该怎么做那就是如何引导学生正确理解，因为它是一个好工具，可是怎么样去引导判断这些正确的资讯，那又怎么样善用 AI 工具辅助学习，如何教学生提示工程 prompt engineering prompt engineering， 那这个让生成式 AI 变成是我怎么
请他，我怎么跟他沟通啊？那这些就是变成是我怎么教学生这个做好。那对我们教育者来讲都是一大挑战哈。好，那但我们希望这样的工具是可以提升学习效率跟学习成效啊。以前我习惯的模式是 Google Search Engine 帮我找资料，可是现在的生成式 AI 呢，是变成是不只查找资料，它还重整资料，还会生成我需要的资讯跟文件，这是很大的突破。但是到底怎么用，怎么样适当的用，这就是一个议题啊。那讲各国，全世界各国都在讨论这个教育机构都在讨论怎么制定这个 AI 教科书的政策啊，那让教科书商可以 follow 这个政策哈。那又怎么提高这个 AI 的环境的系统啦那怎么可以达到这个精准教育或适性学习？这个是我想我们等一下可以从金博士这边看到的。那我这边就举很快2个例子哈，比如说上个礼拜碰到中央大学的杨振华研发长他就提供我这一页很棒的简报，他就说其实各个美国的这个顶尖大学都已经在讨论的学生到底怎么学，不只有 AI 技术，还有 AI 的素养包括到底什么是 AI 这是第一个。那另外呢 How do people perceive AI？ 那一般的人又怎么看待 AI？ 怎么感知 AI？ 那到底我又能怎么跟 AI 一起做？ What can AI 能做什么？那 What does AI work？ 它到底怎么运作？我跟它到底怎么样沟通已经是你要先讲我是谁然后我要做什么，然后呢我再跟他沟通那这些就是 How does AI work 或是 What should AI do 就是我们要看那个照片。那 AI 它应该要继续研发的时候要注意什么？比如说道德议题刚刚诈骗议题，它怎么样防止诈骗议题，这是 AI 要做的事情所以不只有我们该怎么做，还有 AI 的技术的道德观，这个部分是最缺乏的那当然杨振华研发长他也在京都的日本的京都也做了一个很棒的 keynote speech 然后呢他也提到了这个 AI 可以提供给我们很棒的教育的机会 opportunities， 也有 challenges， 那也可以提供 solutions那这个 opportunity 就包括等一下金博士会提到的 personalized learning或是 research assistant 甚至我们怎么跟 AI 一起合作 collaboration 这些那 curriculum 又怎么 design solution 的第三个那个 curriculum evolution 这些呢都是我想我们等一下会期待看到金博士精彩的演讲那金博士呢我刚刚稍微跟他聊一下这是Dr. Kim Sung-Hee 然后呢他说他的慧不是这个慧，他的慧是心跟恩惠的慧所以他是代表是 beautiful 的意思就像日本人一样很漂亮那他也刚刚跟我讲我也有韩文我叫做杨阿聪好可爱杨阿聪然后金博士他是担任韩国教育课程与评鉴院的资深研究员，然后在2023年的时候就开始借由 AI 的教科书多样化媒体提供学生个人化学习还有这些内容，希望可以提升学生的兴趣跟他的学习能力那另外一个就是他也致力于2025年 AI 教科书开发示范的科目我讲这是大工程那包括国文、社会科学、技术这些 AI 的项目。那我们就热烈掌声欢迎金博士的演讲好吗？好，谢谢。Let's welcome Dr. Kim。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비성애입니다. 한국식으로 저희가 발표할 때 하는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또 여기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오주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에서 이제 교과서 검정하고 교과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만의 교육 전문가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NAR의 원장님이하 연구원들과 박사님들께 되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과 또 출판사의 분들을 모실 때는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서로 또 정치대도 입안하고 문서로 작성하고 이렇게 소통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다 그 교육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제 그 대만이 제가 처음인데요. 한국과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제 내려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가까운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오늘 이번 기회에 저희도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교과서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드렸으면 좋겠고, 또 대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의 교육에 미친 그 AI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제는, 지금 매우 트렌디한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의 역할, 디지털의 교육에 미치는 역할과 더불어 AI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특히 한국의 교육과정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강의 시간이 7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저는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AI 등장과 이것이 이제 한국의 교육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대만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좀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AI의 등장은 한국에서는 물론 교육 내용의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수 학습, 교실 수업의 변화, 교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실 혁명, 교수 학습의 혁신,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AI 시대의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라고 저희가 명명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교실 혁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교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AI 도입으로 이제 교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한국의 교과서에서 참 특이한 부분이, 한국의 교과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쓰는 도서는 어쨌든 여러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검토를 받은 도서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자료들이 수업에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교육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교과서의 지위는 매우 높은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AI로 된 AI 기술을 활용한 그런 디지털 콘텐츠들이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한국의 교육 정책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서는 저희가 크게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선 이 최신의 에듀테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페일러가 없어야 된다. 이게 학교에서 잘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저도 아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해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저희가 일단 학생의 경험, 교실을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학생의 경험을 바꿔주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5분이나 강의를 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또 즐거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교육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 교과서인데 디지털 콘텐츠라는 거 저희가, 지금 뭐 모두에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선생님도 스스로 수업에 있어서의 내용을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는 생성자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와 평가원이 검토하는 교과서에 있어서 검정 정책을 적용한다 하는 거가 또 매우 어려운, 실행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되어져야 되는지, 이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저작권은 어떤지, 또 이 콘텐츠들의 보안, 학생들에 대한 학생 정보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포함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이제 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줄거리를 놓칠 수도 있어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교육과정을 수시 개정 체제라고 해서 큰 교육적인 상황이 되면은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하는 연도를 앞에 붙여서 이제 교육과정의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저희가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만에서도 아마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크게 이제 학제의 변화, 스쿨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 동향들을 반영할 때 이제 교육과정의 개정이 학문의 새로운 변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이제 현장의 요구가 필요하다, 현장의 요구를 좀 반영을 많이 해서 특별한 절차들을 마련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러한 사회적 변화 환경, 그리고 이 교육 환경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모두가 주목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이다, 이 표현이 저희 교과서 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얘기할 때 늘 나타나는 표현인데,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찾아와서 저희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할 때 저희 많은 시기에 이제 디지털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디지털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고, 원격 수업 같은 걸 통한 디지털에 의존하는 그런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마침 저희가 개발할 때 아주 미래 방향을 생각할 때는 디지털의 전환, 우리 디지털, 한국어로는 대자를 붙여서 대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디지털 교수 학습을 프로모트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에듀테크 플래너를 2021년에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개별화, 연결성, 인간 중심 이런 것들 제시해서 또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된다. 일본에서도 저희가 참조하는 부분이 기가스쿨 구성에 따라서 학습 포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수업에서 수업 학습 전략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마침 하고 있고 그것에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치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더욱더 이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하게 교육과정 개정에 모티베이션이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전 세계가 디지털 교육에 주목을 했지만 저희는 2021년부터 교육과정을 개정했고 이 교육과정이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작년에 많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저희가 제 앞에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일정인데요. 지금 제가 작년에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적용은 교과서의 보급과 동일시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2024년에는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에 국정도서가 보급이 됐고 2025년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교과서가 보급이 되고요. 2027년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가 보급된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간단하게 그 부분만 한정해서 교육과정 적용이다 할 수 없겠지만 교과서를 보급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 적용 일정의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화면은 조그만 이 화면은 뭐냐 하면 저희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을 다 모아놓은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동안 교육과정기의 자료들을 다 모아놓았는데 1945년 이후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한국의 교육과정 크게 7차례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200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이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또 교육적 요구 그런 걸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그때 그 해의 연도 이름을 붙여서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 2009, 2015, 2022 그렇게 이제 4번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2007부터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웹사이트인데요. NCIC라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저희 잉글리시 버전도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 개의 교육과정에서 제가 보라색으로 약간 표시해 놨는데 타이안을 누르게 되면 타이안의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교육 정보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에 대한 이제 요약 서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요즘 챗 GPT라든지 하도 그런 정보들에 대한 오래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정보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류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07년에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NCIC라는 그 웹 기반의 이 아카이브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참조를 하시면 저희 대만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국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이고, 한국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의 구성은 크게 모든 교과가 따라야 하는 그런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교과별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모든 교과를 망라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성격, 모든 교과에서 준수해야 되거나 지침이 되거나 방향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 교육과정의 상대화 운영, 그리고 또 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제너럴 가이드라인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세 번째 동그라미가 되는데요. 교육과정 개정할 때 편성 운영이라고 해서 어떤 교과가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그 실수를 정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해당 교과가 가진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 그리고 그 해당 교과가 목표로 하는 교육 목표, 그리고 해당 교과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방법과 해당 교과의 교육 내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 돼야 되는, 평가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되는 총론이 있고 이제 교육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교육과정은 도대체 몇 개나 될 것인가, 그거를 교과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과 구분을 조금 제시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표는 교육과정 지침 안에 들어있는 좀 전에 말한 편성 운영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 어느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또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느 과목에 어느 정도 중시하는 것들을, 어떤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 것들도 교류가 되었는데요. 지금 앞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크레딧이라고 하고, 총 84 크레딧을 이수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그리고 이제 졸업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192의 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점보다는 여러 가지 국어교육과정, 수학교육과정, 영어교육과정, 사회교육과정, 과학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 예술교육과정, 기타 기술과정 정보, 이번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 테크놀로지 포함된 교육과정, 테크놀로지의 실수 같은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한 그 교육과정의 역할이 개정에 있어서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과정은 굉장히 이제 좀 많다. 그리고 각 교과별로 또 세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이 이제 하나의 교과 교육과정에 이제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AI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그 기반에서 교육과정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도 역량이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 이 역량에 기반해야 저희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이 교육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이제 교육과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겠는데요. 학습은 이제 결과보다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어떻게 삶과 연계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학습에 대한 성장을, 학습 과정들을 잘 살펴보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개정하도록 하였고, 무엇보다도 제가 표시한 대로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의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제1의 기본 방향 중에, 여러 기본 방향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교수님 또 그 교사분들과 더불어 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학교 현장과 또 퍼블릭 국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학생, 교사 이런 그런 분들과 회의도 많이 있었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제 학습 환경이 또 전 세계적으로 학습 환경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디지털로 전환됐고 원격 수업 등이 중요하게 됐고, 그래서 디지털 AI 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야겠다 하는 것들이 현장의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들도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해야지 교수 학습 방법이 변화한다. 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줬고, 학생들도 디지털 문해력을 좀 향상하고 싶다. 또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싶다. 학습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변화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럼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우선 교육과정,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서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셨을 텐데요. 제 하단에 제가 강조해서 적어둔 대로 테크놀로지, 저희는 교과명 영문으로는 인포메틱스라고 하는데, 이 정보 교과에 필수 이수 시간을 좀 늘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정보 교육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교육과정의 변화의 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저희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지금 앞에 보시면 아까 역량도 중요하고 이제 역량을 함양하는데, 이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소양을 또 강조하면서, 이때 기초 소양으로 디지털 소양,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학업과 진로를 성립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이 새로운 교육과정기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초 소양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기초 소양을 함양한다는 것을 그 학교급별로 또 교과별로 교육과정의 기초 소양 내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교육과정에서 지금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은 그 나라별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할지는 제가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는 이제 스탠다드, achievement standard,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기준을 이제 내용 기준을 변화해줘야 되는,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디지털 기초소양 내용 기준, 성취 기준을 마련했다 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 변화에서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시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computational thinking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그 디지털 기초 소양하고, 컴퓨팅 그 사고력 함량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그런 기본 방향은 가운데에 설명된 대로 한국어로 나오네요. 가운데가 이제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보 처리 수행 능력을 탐험할 수 있는 정보 교과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고, 정보 교과에서 이 컴퓨팅 기본 개념 및 원리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테크놀로지 관련된 교과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다른 모든 교과에서도 디지털 기초학습 및 디지털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는데, 어제 제가 대만에 그 디지털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저희 에듀테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적용하는 그런 수업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코딩 수업도 보고 로봇을 학생들이 코딩해서 만드는 수업도 참관할 수가 있었고, 또 영어 수업에서도 디지털 기능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과정에서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슬라이드를 추가했는데 번역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교과 수업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고요. 제시를 하지는 않고 이 부분들이 그 교과 수업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성취 기준이라든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안내를 하는데, 저희가 인공지능 원리의 학습을 추출해서 이 인공지능 원리 학습에 기반한 이제 교과 수업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지금 번역기 되시면 자동으로 더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공지능 원리는 이제 초상화와 패턴을 찾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찾아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의 그 원리들이 교과 수업 활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과 수업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한국어가 많아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개발을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성 운영, 아까 정보의 시수를 늘리고 정보 과목의 시수를 늘리고 하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원격 수업을 유형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그걸 구성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그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혁신 및 교육과정 지원 체제로서 안내가 되고 있고, 또 교수 학습 및 평가 그런 부분에서도 두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빅데이터, AI의 맞춤형 교수 학습 및 평가 활동,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중요한 교수 학습 활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또
디지털 기반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러한 그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한 뭐 출결 평가 등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운영 기반을 마련해서 마련해서 교육 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내용이 참 많은데요. 제가 좀 전에 교육 과정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기 화면에 옮겨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 과정이 나오면 교육 과정에 또 해설서라고 해서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그 성취 기준이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또 교육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구들이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것에 안내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는 안 했지만 이 출처 부분을 출처는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을 디지털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 디지털 기능을 사용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술을 사용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하고 이 디지털 소양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과정 개발자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것의 결과물이 어떤지가 이제 오른쪽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킷 안에 이렇게 기술 브레이킷 안에 숫자랑 이제 이 내용들 그 하이픈도 있고 이런데요. 이것이 이제 과목별 성취 교육 내용 그 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디지털 소양 교육을 하도록 명시하는 그렇게 진술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렇게 진술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학과나 미술과의 예들로 있는데요. 수학과나 미술과는 그 교육 내용 기준, 성취 기준에 대한 변화보다는 이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은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 수학과나 미술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 교수학습 및 평가에 진술해서 수업에서 디지털 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과정에 위 상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에 진술한 부분이고 그 아랫 부분은 저희가 해설서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AI 시대에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육과정 개정이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 맞춤형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데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가 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학생 맞춤형 설계를 그 수업을 변화한다는 것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점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 매체를 활용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저희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총론에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를 하는데 이 AI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학습 경험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고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제 개별화 맞춤 학습 지원이 이제 가능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의 기본이 될 수 있고요. 이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자의 수준과
그 선지식과 5개념의 특징 이런 것들, 또 학습 방법, 관심사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자 특성을 인공지능과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이 교육 과정에 잘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교육 과정에서 개별 교육 과정, 그러니까 각각 교과별 교육 과정에 가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는 그 영어과 교육 과정에 교사 학습 방향에 여러 지침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룹핑해서 이제 유형화해서 좀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 학생 맞춤형 수업을 그 교사학습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 과정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계속 드릴 부분에는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올해 영어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이제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3과목만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서 내년에 그 학교에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관련하는 그 설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그러니까 영어 디지털 AI를 반영한 교사 학습 평가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고구를 활용한 디지털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수업을 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교육과정의 이제 총론으로 돌아가면 총론에 이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하는 부분들을 명시해 놓았고요. 이렇게 디지털 학습 환경의 구축은 이제 학습자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게 학습하고 또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또 접근하게 하면서 학생들은 이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미있는 학습, 흥미있는 학습,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디지털 시대에 이제 교수 학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이제 교육 과정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4가지 중요한 점,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학습이 내재화되는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 되어져야 되고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능동적인 학습 참여가 가능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 학습을 되어야 되고 또 교과 간에 서로 교과 간에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수업이 되어야겠다 하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에듀테크 기술의 활용은 학생 참여를 독려하는데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교육 수학습에서 특히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육 과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 교육 과정을 그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책이 이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라 죄송한데요. 내용은 2023년 초에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어떤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이제 정책을 이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지금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이제 공교육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구가 증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디지털 시대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면 지금 교육과정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은 이제 능동적인 자비주도성을 가진 학생으로 변하고 그리고 교사는 이제 상담이나 멘토라든지 수업을 좀 혁신한 그런 수업의 디자이너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 대전환의 방향의 핵심에 저희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을 갖춘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투트랙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다. 제가 교육과정의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그게 무슨 교육을 말하는 건지 그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터치 교육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학생 맞춤형, 개별 맞춤형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교실로 변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디자인을 하고 수업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교과서와 더불어 이제 터치 교사단이라는 형성했습니다. 터치 교사단은 이제 교과서의 도입은 2025년이기 때문에 좀 멀고 이제 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터치 교사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터치 교사단은 이름이 멋집니다. 그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 tech. 이 선생님들을 서로 이제 동료 간의 연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교과서 도입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면서 2023년에는 이제 400명 정도 하고 2025년에는 1,500명까지 막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 부분들은 이미 디지털 역량이 높고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동료 연구수와 서로 간의 그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하실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학습 경험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이책을 펴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은 어제 제가 이 대만의 학교 방문 시에 수업에서 본 것 같이 이제 노트북이나 디바이스를 펼쳐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이제 문제를 풀어서 자기 능력을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게 되면 대시보드로 그 정보가 학생한테 가고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하고 뭐 어떤 것들을 알는지 모르는지 좀 확인도 하시고 또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이제 모둠을 제가 보니까 모둠을 클래스의 그 기기를 활용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또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둠별로 그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이거가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 현장의 학습이 변화되리라고 예상하는 부분인데 어제 동일하게 이미 그 대만의 그 디지털 학교에서는 그것이 소양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학생들이 개별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과제를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이 변화하는 역할을 하실 거다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많은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학교 현장에는 어떤 그 에듀테크 기능을 활용하는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교육과정은 디지털 교육을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에듀테크 기능을 활용하라 그런 명시하고 또 한정의 그런 연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교과서가 보급되기 전에는 학교 현장은 약간 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화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가를 좀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상호명이라든지 제가 특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선전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대만에서도 쓰이는지 잘, 유명한지 모르겠는데요. 피그잼이라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그잼은 화이트보드 기능을 하고 선생님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에듀테크 기능이 뭐냐면 그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레슨 내용을 쓰시고 그냥 쉽게는 이제 PPT 같은 거죠. 그 내용을 쓰시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협업적으로 해서 이제 수업에 사용하는 거를 매우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사회정서 학습 에듀테크 기능이 적용된다는 점이고 이게 학생들의 마음 알기, 진단평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학생들의 그 어떤 기분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한국어라 그렇긴 한데 일의 마음 알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학생들이 이 수업과 관련돼서 어떤 기분인지 학생들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과제를 주는 거, 특정 과제 명칭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선생님은 다른 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고,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고, 또, 그 협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또 더불어서 교사가 다른 클래스는 내가 가르치는 다른 클래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끔 실명이 언급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 발표를 위한 것으로서만 좀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평가원에서도 모든 일의 보안을 철저히 해서 특별히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것들 생기지 않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이제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그런 교사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유명하죠. 패들렛인데 학습 내용에 대한 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웹이나 이런 데서 모두 구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탑재를 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가 익명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익명으로 해서 사용한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막 표현하고 하는 걸 수줍어하고 특히 한국 학생들 그런데 익명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들을 잘 개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에듀테크로 그 수업에 들어온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영어에서 중요한 게 저희 발음하고 또 그 영어 학습에서 중요하게 어제도 제가 봤는데 저희가 발음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 좀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제 수업에서도 보니까 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이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read along 그 MS 팀즈의 reading progress라는 그런 기능인데 학생들 영어 수업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에디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그 교과서의 텍스트를 읽고 혼자서 읽어보라고 하면 발음을 놓친 부분, 그 다음에 발음이 틀린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고 연습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업에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음 같은 거는 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발음을 혼자서 연습하고 또 다 같이 할 때는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1대1로 그 기기와 협업하면서 발음해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그 유용한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서 에듀테크 기능의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만난 교사분들 열심히 하시는 교사분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그 에듀테크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수업을 원활하게 구성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기능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과 제일 관련된 에듀테크가 이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콘텐츠 추천하고 학습 분석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개별 사기업,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화면은 다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요대로 이제 교과서가 요대로 된다라고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선생님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공부가 필요한 콘텐츠를 이제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한 그 부분에, 너는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해봐 하고, 콘텐츠 추천이 이루어지는 그 대시보드의 장면을, 제가 제시를 해 봤고요. 오른쪽이 제가 뭐 흐릿하게 한 것이 보안 때문에 학생명 이름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학생 이름도 좀 있어서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학습 데이터, 학생들이 공부한 뭐 성적이라든지 기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가지고 이제 교사의 대시보드에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어제 놀랍게도 어제 학교 방문이 있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또 이런 기능들을 선생님들이 이런 기능들을 일부 기능들이 있는 그런 에듀텍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석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많이 주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학생들의 기분을 대시보드에 이런 식으로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이제 하나 플레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요 선생님은 요 화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주로 이 동영상을 이제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매우 많은 동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저희가 개발해서 새로운 에듀테크 기능들을 사용하는 수업의 장면들이나 이 활용법, 그 에듀테크 활용법을 선생님들이 직접 적용해보고 올려놔서 엄청나게 많은 그것들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가서 보시면 어떤 에듀테크를 사용했는지 좀 아시고, 여기에는 선생님들도 아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가 기업들이 그 영어와 관련해서 음성인식 기술과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많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수업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원어라든지 원어는 혼자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좋다고 합니다. 수업에 사용하기보다는 뭐 지금 말하는 AI 팽통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사용되는 재미있는 상황들은 그 구체적으로 좀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도입 활용 사례라고 해서 사례집이 지금 현장에 웹에 떠 있고,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웃긴 해드려야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다는 한국의 정책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교육과정에서 쭉 공부해봤지만 교육과정은 그렇게
흥미롭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고 지루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면 쉬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로 저희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도입은 1:1 맞춤 교육, 교육과정에서 아까 간주한 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중점을 두고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정책은 작년 6월에 발표가 되었고 6월, 8월 이런 시점들이 이제 중요하게 돼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는데 모든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 정보를 선두로 하고 그 이후에 점점 다른 교과에 확대가 될 예정이고 이 교과서는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 2025년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2016년에 알파고가 있었고 그 후에 6년 뒤에 AI가 도입되고 2023년에는 챗GPT가 나왔는데 저희가 말하기는 2025년엔 한국의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가서 발표도 하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잘 알려진 만큼 저 학교에서 잘 사용할 수 있고 좀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1 맞춤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AI 도입으로 저희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게 개별 맞춤 교과서가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학생이 500만이기 때문에 500만을 위한 교과서가 되리다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이 교과서가 국가 수준에서 검토되어져야 된다는 점인 거고 그 교육과정의 기반에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풍부하게 많은데 국가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기반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연동해서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특징은 그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실시간 피드백과 학생의 진단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협력과 사고 작업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디지털 교과서와 연관해서 나오는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런 거는 저희가 두고 얘기를 해도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런 저희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특징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그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논의할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가 학습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럼 학습 분석을 하려면 학생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학생 데이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서 와야 될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안내해드린 이런 에듀테크 기능들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미 나 다 쓰고 있어. 한국은 저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듀테크 기능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가 크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고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했는데 기술은 너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의 발전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디지털 교과서의 기반 뭐라고 할까요? 그 완성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거가 이슈가 될 것 같고 역시 아까도 보면 학생이 혼자서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연습을 하게 하거든요. 혼자서 하면 창피하지도 않고 좋다고 하지만 이게 수업이어야 되는가? 교사 역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문제 또 아까 그 박사님께서 인트로덕션에 얘기해 주신 그런 문제들,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생성형을 도입하고 할 텐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 두 슬라이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 두 슬라이드는 제가 생성형 PPT, 생성형 AI PPT를 만드는 사이트에는 키워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PPT까지 만들어줍니다. 한 7개 정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구독료를 내면은 더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전체 넣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PPT도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어 있는 것은 생성형 AI가 말해준 거고요.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제가 합학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다르게, 그리고 확인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나 AI 기술이 발전했는지 저희 어떤 키워드만 주면 내용이 되고, 그렇겠다고 상세히 읽어보니까 브로더 확인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어떠한 컨텐츠로 이제 교과서를 만드느냐 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재의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장면 제가 캡처해 보았는데요.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한국에서는 아주 초기 버전은 그냥 PDF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8년 정도부터 디지털 교과서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어떤 트라이얼 버전을 만들어서 시범학교들만 2017년까지 거의 18년까지 거의 쓴 셈이고, 현재 학교 현장에 들어가 있는 교과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많이 발전해서 증감 현실이 적용도 되었습니다. 맨 위에 왼쪽의 사진은 과학과의 증감 현실이 교과서에 구현된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사회에서 어떤 작가의 생각을 체험해서 볼 수 있는 이제 VR 그것이 적용되는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교과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 현재는 서체폰과 이렇게 동일한 모습인데, 그 페이지 링크를 복사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확대해서 지도를 자세히 보고 하는 기능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급되는 그런 교과서는 현재 이런 모습인데요. 저희가 에듀네티 클리어라는 그런 또 웹사이트에 가면 디지털 교과서가 있고, 거기에 샘플이라고 넣으시면 한국의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클릭해서 보고 한 교과서를 저는 역시 영어를 열었는데요. 서체형이랑 동일하고, 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성기가 표시된 데 보면 음성 들을 수 있고, 노트 테이킹도 되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팅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정도까지 서비스는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플랫폼을 운영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선생님들이 학생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걸 받아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 다운받아서 입학 형식으로 개발해서 다운받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교과서 검정에서 평가원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내용들을 주로 보고,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는 위에 이제 학습 자료들이 다 저장이 되고, 또 학습 이력을 할 수 있는 일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아웃링크라고 해서 그 외부에 네이버라든지 사진 같은 것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도 이런 교과서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을 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과서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또 열정적으로 활용하는 선생님들만 뵀기 때문에 제가 매우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했는데, 활용도가 그래서 놀랍게도 이 디지털 교과서 하나를 보급하게 되면은 한 30억 원 드는데, 한 과목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개발비를 회사에 이제 출판사에 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한쪽마다 한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한 교과에 출판사가 한 10개 정도 같이 출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3억이 10개의 출원사가 출연하게 되면은, 그게 다 합격을 하게 되면은, 30억이 되잖아요. 그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는데, 활용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네, 그렇게 발표한 부분이라서, 2022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코로나 덕택에 활용도가 확 올라와서, 적어도 50%는 전국의 학교의 50%는 이 교과서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교육과정을 너무 오래 얘기해서 3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중요한 거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지금 교과서는 저희 이 비전도에 따라서 개발이 되는데요. 제가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미 다 말씀드려서 학생의 경험을 바꾸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학생 경험 바꾸는 것 중에 제가 AI 교과서를 공부하면은 재미있다. 그리고 AI 교과서는 학습자 특성에 맞춘 교과서다. 이런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AI 디지털 교과서로 도입하는 그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교육의 그런 핵심은 무엇이냐? 하이테크를 활용하지만 하이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키워드는 뭐냐면 학습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 지금까지 보여준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분석은 된 거는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학습하는 그 자체를만 있는데 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교사는 멘토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서다 해서 이것을 이제 하이테크, 하이터치 기능이 되는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그 교육과정에도 계속 반영된 부분이라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AI에 의한 학습 진단 및 분석이 된다 하는 것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 당국과 전문기관 또 개발에 참여하는 출판사 이런 분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을 기획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AI 디지털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분 남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냐면, 그러면 어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025년에 나오는 평가원의, 한국의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학습 자료들을, 분석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의 범위들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뭐 당연하게 이제 개인정보, 개인 특성에 관련된 거 있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진단과 분석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분석해서 학업 성취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것을 무엇을 분석할까 하는 거의 범위에 저희가 진단과 분석하는 기능이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교과서의 주요 기능이라고 제시하지만 뭘 가지고 어떤 정도로 할 것인가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약간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안내만 되어 있고 출판사가 기술을 적용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우리가 학습 성취와 관련된 데이터 매우 중요하고 맞춤형 수업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학업성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집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더해서 하이터치가 가능하려면 이제 학업의 흥미에 관한 데이터들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술과, 그리고 그 데이터의 특성,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만 더 사용해도 되겠죠. 1분만 더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이미 개별 어떤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만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런 안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시보드가 교과서에 이제 포함될 예정이고, 교과서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하나가 될 예정이고, 여기 대시보드에는 한솔 학생의 경우에 있는 학습 정보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학업 흥미 데이터, 메타인지와 관련된 데이터, 학습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의 데이터, 그런 거를 다 분석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박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이나 오답 노트도 제시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학생 학습을 지원하는 그럼 AI 튜터 기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제공해드린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데 저희가 크게 또 국가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각 개발사마다 다른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UI도 다르고 이렇게 될 텐데, 저희가 국가 수준에서 국가 수준의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제 게이트가 되는 이제 포탈을 구성해서 거기로 모든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디지털 교과서 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있으면 거기서 과목이나 출판사별로 디지털 교과서로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그 교과서에 있는 학습 내용들이 다 이력이 남잖아요. 근데 그 이력을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와 이제 공공 수준의 데이터 관리가 연결이 되도록 그 API 관리 같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올해 교육과정 개정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볼 콘텐츠를 담은 그 전자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동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 특히 영어과 관련해서 검정이 적용되어져야, 교과서 정책으로는 적용하는 정책으로는 검정이 적용돼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난제인데요. 저희 평가원에서는 이 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1년 전에 실시 공모를 하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도 구성을 해보았는데, 지금 학습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추천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겠다 기준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제 학생 수준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은 옛날에 그냥 책이니까 책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가지고 학생 수준이 500만 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학생 수준에 맞게 검토를 할 건지, 그런 거가 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연구의 분야이고, 저희 정책 입안가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뒷부분 더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교육과정 오늘 중요하다고 하셔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중점을 둬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ey, thank you for your comprehensive and very informative talk. So our next section will be our QA. So I'm going to give the time to. 好，那刚刚听的金博士大概80分钟的这个演讲真的是令人非常敬佩执行这么大的一个计划好，那我刚刚在下面也很认真的听，那也做了一些笔记好，那我想说因为我们今天都在讲甚至是 AI， 那我也很快的用手机然后把金博士的这个简报然后上传到 ChatGPT， 然后我跟他下了一个指令我们看一下下一页请根据您提供这个简报 uploaded your PowerPoint to ChatGPT
And then 我刚刚讲说我们的主题是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Curriculum Guidelines in Korea 可不可以请你帮我们重整5个重点？好，那大家你看一下，这是不是有涵盖到金博士的这个5个重点？好，那第一个就是提到就是客制化的适性学习，好，这个部分有提到学生依照他的程度个性甚至他的情绪然后提供一些适性的一些建议回馈。那另外一个刚刚讲这个回馈还是及时的诊断那第三个部分是老师角色的转变。好，刚刚金博士有提到就是说这个转变可以希望多花点时间在学生的自主学习上面然后呢还有提供他问题解决跟批判思考或甚至创意思考这些能力的发展好，那第4点的部分就是加强老师跟学生之间的合作那第5点最后刚刚在这个演讲的后面他也提到了就是很多一些道德的 issue 还有一些安全学生各自的考量这些都是这个我们在做 AI 教科书这个部分或者在执行上面刚刚讲个性的学习改变教学跟评估的方式整个的汇整大家觉得 ChatGPT 功课做得怎么样呢？好像有抓到重点。好，我想这个就是我们怎么跟 ChatGPT 共同合作，然后可以很快速很精准的，但是我们还是要有我们的专业去提供修改。好，所以这个是一个我觉得蛮好的例子好，那我其实也有做了功课，有一些问题，但是我想我先盖起来。好，那就回到金博士这边，因为我想说大家从不同的地方来，好是可以想要请教一下金博士一些他演讲或者是他执行的经验的一些相关问题，我们是不是先开放给大家？好，主持人还有金博士两位好，非常感谢金博士今天精彩的演讲那我是国教育院课程中心负责语文相关研究的研究员蔡小峰。是这样子那个我其实非常好奇，因为AI 在每一个学期阶段它介入程度的不同就是说在小1小2，因为看起来明年小1小2会第一批先开始推动，那后续就是其他的学习年段开始推动。那我想请教一下，就是说就是每一个学习阶段 AI 介入的重点AI 融入的重点是什么？因为我们也希望可以听到就是有关于语文这方面的那个推动的重点，就是 AI 怎么样帮助学习在不同的教育阶段，这样这是我的问题，谢谢。네, 지금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도를 찾아보면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보다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많이 노출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디지털 기기에 뺏겨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와 이렇게 선호와 우려가 이제 평평하게 항상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발음하는 것과 관련해서, 영어, 지금 저희는 영어하고 수학이 먼저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학생 수준별 맞춤형에 대한 참여에서의 그 기술 정도도 매우 발달이 되어져 있고, 그 코스웨어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점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어는 이게 학습 내용이 이렇게 위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물론 어려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문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영어는 학습의 위계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하나 학생들한테 이제 수준에 맞는 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코스웨어를 한번 구성해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이제 좀 솔직히 말하자면 그 내용의 부분들은 이제 교과 전문가가 하면 되는데, 이 기술로 학생들의 그 수준에 맞는 그 컨텐츠를 추천해 주고 하는 거는 좀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제 평가 출판사들이 이제 서책으로만 그 내용을 교과서를 쓰는 데는 전문가이지만 디지털로를 쓰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민간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은 이제 교육 자료를 이렇게 내고 하는데 자격은 요건이 되지 않는데 그 요건을 좀 허락을 해줘서 민간 기업이 좀 참여해서 그 같이 출판사들과 교육과정 관련해서 내용을 구성한 출판사들과 협업해서 같이 출판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답변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여러 가지로 되고 메타버스 같은 것도 활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영어 얘기하는데 쑥스러운 거를 잘 극복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 자기 수준에 맞게 많이 학생들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되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혹시 학생 수준에 너무 벗어나서 초등학생인데 챗GPT가 대학생 수준으로 답변하고 나는 지금 이거 비동사를 잘 is가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대학교 문법 수업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동사는 어떻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성형 AI 기술 적용은 허용하고 있는데 생성형 챗 GPT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트레이닝된 정도의 생성형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한 정도의 생성형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谢谢那个金博士的回答啊，我想就是在我们的科技教育里面哈，其实科技应该就是辅助教学啦，主角还是老师哈。那在我们这执行上面，我想刚刚金博士有提到可能健康的 issue 哈，然后还有可能程度的部分，那甚至其实我们在执行上男女的差异也都会考虑哈，那就尽量辅助。那比如说像我们在台湾推的时候，1、2年级的学生基本上我们是比较不鼓励用平板的，好，或者使用时间就很有限。好，但是到越高年级就比较 OK 一点，好，所以这也是一个考量的因素哈。那有些是越高年级的话，教的东西越抽象，好，那他越不懂抽象的时候，他可以帮助我们把一些抽象的东西变具体化，好，所以可能还是会跟不同程度。那可能金英博士刚在演讲中也有提到，就有些学生可能在国中啦，好，开始青少年啊，在国中的时候有时候比较害羞，那讲什么也怕别人笑啊，或者是说这是男生讲女生讲什么的，那可能就会把它匿名。这些哈，我觉得这些都是很多科技上在可以协助哈不同年级或不同性别哈的一些很棒的一个协助的工具。好，谢谢。那我们再开放你们起来第一次。从我的理解来看的话，其实从过去官方的一些报告指出，其实韩国的教科书的形态跟类型其实有经过很多的转变，从像譬如说软体到刚刚的那个 PDF， 以及到后来就是会聚焦在我今天想问的2个问题。那既然如果要推动数位教科书的这个样子，那这样在软体的界面上面会不会韩国有一个统一的规格？譬如说以网页的形式来呈现所有的集大成，就是让所有的教科书都可以在同一个平台当中被使用，还是其实是开放，就是各家出版社其实都可以自己去开发出一套自己的软体，然后来让就是学生来进行个别化的使用呢？可这样的话对审查来说是不是就又多加了一些麻烦呢？然后最后一个问题是价格的部分，因为其实现阶段在台湾的教科书其实都是以买断的，就是一个学期就是一本教科书就是多少钱这样。那也从过去的这些韩国的相关的一些活动或者是报告里面其实都有看到，就是说其实韩国也不排除考虑以订阅的方式来去进行教科书的收费，那就不晓得目前的发展是怎么样呢？以上。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저는 한국의 출판사에게도 맨날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올해 8월에 그 교과서 검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직도 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 말씀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 부분은
저희 평가원이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진행하는데 대략적으로는 지금 출판사마다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되 공공 플랫폼을 개설해서 저희가 구축해서 그 출판 출판사와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고 저희는 그 교과서는 개발하는 출판사가 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그 개발비는 보전을 해줘요. 그 개발비는 그 코스트는 리임버스 다 해주는데 그 개발 비용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학생들을 하게 되니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독료 사용 비용을 이제 출판사마다 상이하게 해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는 또 좀 더 보전해주는 비용을 좀 많이 측정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저희 평가원은 내용 구성과 교육과정이 교수학습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활동은 이렇게 구성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선생님들이 쓸 툴은 이런 거를 좀 넣어주세요. 이런 거에 포커스 등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평가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像那个金博士他讲的这个 AI 数位教科书是一个很前瞻很重要的一个主题啦哈。好，不过就是说大家也都在努力在看怎么样合作哈，还不一定有一个定论哈。我问一下问题好吗？事实上今天的 topic 呢involves different levels one is a curriculum guideline 课程纲要好，然后第二个部分呢就是你刚刚所谈的教科书。第三个部分呢，就是curriculum implementation， 你怎么去推动这整个的课程？那我现在呢，先以第一个部分来谈哈，事实上 related to the former question， 就是你们在韩国有没有先发展一些 information and AI literacy？ 然后你会说这个 literacy 需要是透过不同的学科去达成，因为我刚看了你的那个科目表，你的科目表呢就是中间也有资讯的课嘛，所以不会只是透过资讯因为我听你这样讲，就是你希望各个不同的学科在韩国都能够去培养学生的资讯的素养，所以我比较好奇的你怎么能够透过各个学科那个 AI and the digital learning how the AI and the digital learning impact the curriculum guideline drafting， 就是你在课纲的研发那个整个去归拟的时候，那这个东西怎么进到这个课程纲要的修订？我刚是有看到举了例子说数学课等等之类的，数学老师要去善用什么 AI 工具在他的教学。可是我现在想要了解的是，在 curriculum guideline 那个地方，到底怎么去影响到每一个领域课程纲要的订定，让这个 AI 的素养不仅透过资讯的课程，也透过这个各学科的课程呢，都能够培养的。那 textbook 事实上我们当时在做教育部跨系统协作，我就一直蛮强调说，真的是需要有一个这个 digital textbook。那我很高兴看到韩国做了蛮多的第三个部分呢，课程的推动的一个部分呢，真的涉及非常多的环节因为时间有限了，我就简单的来讲那很多部分事实上是一个设施基础建设的部分，对不对另外一个部分呢就会涉及到老师那我现在先讲，就把 focus on 老师你们2022年修订这个东西，然后陆续要推动可是如果要落到每个学科去做的话，请问 how do you prepare all the teachers ready for the new curriculum因为这个涉及好多运用这些数位科技，对不对？要做教学的设计，运用数位科技，它要怎么样落到课堂里头去实施善用这些东西，它如有用这些数位科技收集的学生的 data然后去诊断学生的学习的优弱势，然后 improve the student learning， 好多不同的环节所以呢马上事实上你们明年就已经要实施了嘛你们这过程里头到底花了多少时间去帮助老师能够去把这样子的新的课程能够做落实？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이제 문서화하는 그런 작업에서 시대적으로 교육 변화에 관해서 관여하는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약간 교과별로 안내해야 될지
이제 그 평가원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이 이제 각 개별 교과에 각 개별 교과에 이제 반영되는 것은 또 각 개별 교과의 팀의 전문가들이 이제 문서에 아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반영하는 그 문구라든지 어떤 부분에 어떤 거를 강조해서 하는 거는 이제 교과 자율성이기 때문에 각 교과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아까 예시에 보여드린 대로 영어과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문서 구성에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라. 이런 점들을 그냥 안내를 하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걸 제가 이해를 한다면 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진짜 AI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교과서가 나오면 그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올해 2025년 8월에 이제 교과서 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4년 8월에 검정을 하고, 1년 전에 이렇게 교과서를 개발해 주세요 하고 안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평가에서 안내를 한 거고, 그 교과서 개발에는 이제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 3월에 그 교과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이 됐으니까 이 교과서가 그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교과서가 저희도,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저 올해 초에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 올해 8월에 나올 거, 그거에 대한 그 프로토타입을 프레젠테이션 하고, 프로모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제가 학습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교과서는 이 정도까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보여드리면서는 할 수가 없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 학습 분석은 적어도 요런 정도는 꼭 포함해서 AI 디지털을 개발을 해야 된다. 하고 저희가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능에서는 대시보드는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그런 브로드한 것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그 개발 가이드라인을 지금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我想，因为潘教授提到这个是非常重要的一个点就是说我们可能会因为数位学习，然后 AI 人工智慧的跟数位学习结合，那其实差异在AI 智慧这边。那人工智慧这到底要培养什么不一样的 AI literacy？ 这个我觉得是大家有一个共识。那有这共识，我刚才看一下，那才会有这个 curriculum guidelines。那有 curriculum guidelines 是为了培养这些更不一样的这些，不管是能力啦还是说全人的这个培养包括情绪品德这些的然后呢才会有 curriculum guideline。curriculum guideline 出来以后，才会确定说数学、国文、英文这些怎么样一起去配合，然后才有一些创新的点这样然后跟潘教授刚提到的另外一点就是说，那这些都出来以后，那又怎么做全国老师的培训不过我想这个是很大的问题好，那因为时间也有限，我想说也许我们可以再邀请金教授再来一次演讲我觉得这个因为范畴都很大蛮很精彩，可能一时也没办法就说明解释清楚这样好，我们再热烈的掌声，谢谢金教授为我们这么精彩的演讲，谢谢。And thank you all for the informative and inspiring talk. Now we all have a better insight of the theme. Thank you.